안녕하세요. 다른 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시황 흐름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볼 때는 시황이라는 게 단기적인 이제 변동성을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걸 왜 분석을 하냐면요. 악재랑 이제 호재를 놓고 공부를 하기 위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포지션 대응을 할 때는 항상 이 호재라는 이슈가 붙었을 때 매도 관점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요. 악재라는 요 이슈가 붙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합니다. 이제 대응은 이렇게 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호재라는 요인이 붙었어도 가치를 봐서 이게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냥 보유하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슈라는 게 붙었어도. 악재라는 게 붙었어도 이게 밸류 매력이 없다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매수 포지션을 이제 미루겠죠. 요런 이제 시장 내용,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고 요런 것들을 살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대표적인 건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가치를 항상 기준에 두고, 이거를 기준에 두고 시장 흐름을 살피는데 이제 수급을 살피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나, 요런 이제 심리, 투자자에 대한 심리 같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두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거지, 이 변동성에 따라서 이게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를 예측을 해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분석을 하는 거냐면은 지금 흐름이 어떤지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흐름이 어떤지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빠질 거다, 내일 오를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걸 보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투자 성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제 특이점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 이제 체크 포인트로 본 거는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어요. 오늘 이제 주말을 굉장히 조용하고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살짝 급상승해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매물 출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보면 거의 매물 출회가 거의 있습니다. 거의 장 시작하면 매물 출회가 있는데, 거의 중국 증시든 미국 선물이든 어떤 흐름들을 타고, 이제 중국 증시가 오늘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요 흐름을 타고 오늘 강세장으로 바뀌어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여기에서 이제 특이점을 보면, 특이점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섹터별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 흐름만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특이점은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요즘 잘 보고 있는 거는 바이오팜이에요.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이제 회원방송에서 오늘 정도 되면 아랫꼬리 달고 다시 상한가 말아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또 맞췄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매물 출회돼가지고 이제 장대 음봉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아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요렇게 된 다음에 이게 요 다음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헬스케어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요런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측도 해보고. 여기 또 예측을 해보는 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예측을 해보는 게 아니죠. 이게 이 흐름으로 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물 출회가 되면 어디서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포지션을 볼 거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런 흐름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SK 바이오팜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회원방송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요게 또 이제 연계성이 어떻게 되고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결국은 포인트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 이게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 SK 바이오팜이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 조정 폭, 이게 폭락으로 가는지, 그리고 강도, 약하게 흔들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수는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는지, 동 섹터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요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시황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스스로의 기준을 다 두시고, 자,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갈 것인지, 요렇게 됐을 때 저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자 고민을 하면서 자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요렇게 될 거면,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팜이 자 오늘 이제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상한가 말아 올릴 거라 그러면 요 꼬리에 샀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황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런 흐름으로 갔을 때 요게 이 이후 흐름은 어떻게 될 건지 계속 예측을 해보면서, 그게 이제 맞았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맞는지, 어떤 부분들이 다르게 가는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자 가치 판단을 했을 때 어디서부터가 자 매수하기가 좋은 포지션인지, 어디서부터가 챙겨가기가 좋은 포지션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시황을 분석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게, 자 시장 흐름이 이렇게 가면은 바로 해서 뭘 사서 팔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는 변동성에 대한 자꾸 배팅을 하려고 시황을 본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래갖고는 절대 성과를 잘 낼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다 보면 계좌가 증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나는 잘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깡통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나는 사람들, 이게 막 사서 팔고 막 수익도 보고 손실도 보고 하는데 이게 뭐가 막 잘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 이미 깡통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마이너스 50% 예를 들어서 금방 빠지거든요. 이거 몰빵해서 샀다 팔았다 몇 번 해보면 마이너스 50% 금방입니다. 요거를 회복하려 그러면 최소 3년을 봐야 돼요. 정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3년 정도 투자를 해서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자 6년에서 9년 정도 투자를 해서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 단타 쳐갖고 이거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0% 70% 낸 사람이 이거를 뭐 단타 쳐갖고 이거 다시 회복할 수 있겠어요? 운이 좋으면 다시 회복했다 또 깡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요 정도 시간 마이너스 70%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 마이너스 70%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락이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50% 이런 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금방 회복이 돼요. 폭락이 왔다가는 리바운딩이 당연히 있으니까. 근데 폭락 구간이 아니고 지금처럼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키워지게 되면 이거는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회복할 때. 근데 어때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손실 본 사람들은 이만한 시간을 투자하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깡통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석으로 천천히 수익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죠.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도박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접근을 하는 게 도박을 하려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습관이 바뀌어야죠. 2020년 7월 4일 이제 토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순환매 흐름, 이제 언제 끝날까? 자, 선인 시스템 121%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5G 3차 파동 시작. 자, 대장주는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정리를 해볼 거예요. 보통 이제 순환매라 그러면 여기 올라갔다 못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 내일 올라가고 이게 다음 주에 올라가고 이런 걸 가지고 순환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단기적인 흐름에 점철돼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순환매라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순환매가 도는 걸까? 쉽게 말하면 어떤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밸류 매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쪽 업황은 살아있어. 예를 들어 업황은 살아있으면 다음에 상승할 때는 밸류 매력이 더 높은 종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대장주가 바뀌어요.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순환매예요. 자,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의 흐름을 가지게 되면 이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 대장주가 바뀌면서 움직이는 이유는 밸류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치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도 섹터가 바뀌는 경우는 뭐예요? 주도 섹터가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5G가 강했는데 조정이 한번 들어왔다 다시 올라갈 때는 보니까 반도체가 강해. 이런 건 뭐예요? 자, 5G가 올라가면서 밸류가 부담이 생겼다가 자, 조정해서 다시 움직일 때 보니까 반도체가 제일 밸류 매력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주도 섹터 들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슈를 통해서 테마성으로
주도 섹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저는 이제 단기 주도 섹터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관련 주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화장품, 화장품이 제일 마지막으로 넣자. 미디어, 자 게임, 자 화장품. 중국의 무슨 뭐 시진핑 방한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그리고 무슨 한한령 해제. 자 요런 이슈를 가지고 지금 이제 테마를 붙였는데, 이제 이 기업에 이제 밸류 매력이 있지 않다 그러면 강한 파동이 진행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밸류 매력보다 성장 매력이 굉장히 크죠, 이쪽 섹터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흐름을 타면은 제 기준에 제가 이제 생각하면 바닥근방에서 1-200%는 가볍게 나오거든요. 항상 어떤 테마든지 간에 흐름을 타면 요런 수익률은 가볍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순환매 흐름들을 어떻게 보고 이걸 할 때 기준을 가치로 둬야 이 순환매 흐름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도 섹터들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리밸런싱 포지션을 통해서 밸류가 더 있는 쪽으로 자산을 옮겨가다 보면 자연히 내 포트에는 주도 섹터가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신나는 바투님이 121%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서진 시스템 121%. 121%의 절반 매도하고 잔여 수량은 복리 계좌로 이체하여 기다려봅니다. 아직은 이제 제가 매도 사인은 안 낸 종목인데, 요 종목은 이제 지금 35,000원 이상부터 이제 100% 넘어가는 분들은 챙겨가세요라고 코멘트는 드렸어요. 그런데 요 종목은 지금 한 72,000원 정도 저는 적정 가치를 보고 있어서, 지금, 뭐 그러니까 3만원 미만 때까지 추천이 들어갔으니까 27,000원 구간때까지 추천이 계속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가 아직 안 된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적정 가치가 요 정도 되니까. 중간에 조정이 한번 들어오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이 5G 관련된 업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흐름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자,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언제부터 요 종목을 추천했을까를 보면 13,000원 어디 여기서부터 추천을 했는가 보네. 처음에 이제 제가 추천했던 구간이 이제 13,000원 요 구간 때부터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갔다 눌릴 때마다 계속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눌릴 때마다 계속 추천을 드렸어요. 왜? 가치가 잡혀있으니까. 요 종목은 제가 적정 가치를 10만원 정도 받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내려서 잡은 그런 포지션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설명을 하기가 복잡하니까 일단 가이던스라든가 뭐 이제 추정치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운사이드의 가능성이 거의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되면 지금 이제 35,000원이니까 제가 보고 있는 적정 가치에서는 아직도 상승률이 한 100%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매도 포지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갈 포지션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제가 보는 적정 가치는, 자, 2, 3년 후, 자, 이 흐름을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2분의 1 정도 가면, 자,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넣어놓고, 이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내가 샀는데, 100만원씩 50개 종목을 샀는데, 어떤 종목이 이렇게 따블이 오면, 요거는 200만원에 대해서 계좌 변동성을 그만큼 키우잖아요. 원래는 50개를 사면 2%씩 계좌 변동성이 생기는데, 자, 이렇게 따블이 되면 4%의 변동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계좌에서. 뭐 3%, 4%의 변동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요 변동성들이 커가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어차피 제가 이제 추천을 하고 상승률을 볼 때 100% 이상 상승률이 남아있다는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 추천을 하니까 가끔 이제 테마성으로 추천드리고 바이오 기업들도 추천드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런 밸류 분석을 해갖고 추천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익률의 기준치는 계속 이제 100% 이상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보다 미달이 됐을 때는 이제 남은 수익률이 요거보다 미달이 된다. 내가 판단한 적정 가치에. 그럼 이제 그걸 기준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수익률을 맞춰가지고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치 2분의 1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 포지션들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 수익 구간이 안 나온 분들은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100% 미만, 이제 상승률이 100% 미만 남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이제 뭐 100%가 넘어가는 100% 수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줄여서 리밸런싱을 해주면서 그렇게 포지션을 취해가는 게 장기적인 상승률, 이제 장기적인 계좌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다 해갖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적정 가치가 72,000원인데 이제 다운사이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업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이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적정 가치가. 근데 5G 관련된 업종 지금 보면 자율주행차도 안 돌아다니죠, 주변에. 결국은 5G가 처음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다운 빨리 받고 뭐 요런 걸로 지금 뭐 5G 폰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건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결국은 넘어가다가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마무리가 될 건데 그럼 이때까지는 이제 업황이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중간중간 뭐 6개월, 1년 동안에는 다운사이드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이슈로 인해서 또 뭐 투자가 갑자기 감소한다거나 이제 기업들에서 투자를 하려고 그랬다가 재고가 뭐 조금 쌓인다거나 뭐 요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뭐 1, 2분기 정도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은 다음에 지금 올해 1, 2분기가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기존 이제 추정치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건 계속 다 잡아먹으면서 업사이드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롱텀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업황은 긴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업사이드가 또 나오면 지금은 이제 추천 자리가 안 나오죠. 35,000원 밑에서는 이제 추천 자리가 나오겠지만 항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온 구간에서는 전 추천을 안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정이 진행되는 구간은 추천을 드려요. 항상 거의 대부분 그래요. 가끔 이제 따라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특이점이 발생했을 때 자, 그렇게 추천드리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적으니까 당분간 다운사이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 이제 편안하게 보유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섹터는. 거기다가 혹시 이 기업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해서 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그냥 안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업들은 그냥 편안하게 이제 여기 어디에서 담아놨으면 3만원 밑에 어디에서 담아놨으면 그냥 뭐 편안하게 보유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 13,000원 요 구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보유했으면 어때요? 자, 상승 여력이 거의 이제 300% 다 와가잖아요. 여기서 한 4,000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 300% 오는 거잖아요. 한 10%, 15%만 더 올라가면 이제 300%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 미리 다 잘라 먹었겠죠. 자, 15,000원 구간에 편입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17,000 구간에 편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요 위에서 편입한 분들은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이 다 당연히 많을 거고요. 아직 100%가 안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300% 온 구간, 자, 200% 온 구간에서도 어때요? 요 위에서 여기에서 이제 파동이 매도 포지션에 나왔겠죠. 이제 100% 넘어갔을 때. 요때는 잘라가는 게 또 맞아요. 왜? 밸류 체크가 지금처럼 되는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산업이 시작할 때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순환매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순환매 흐름은 장기적인 파동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5G라는 산업이 시작이 되고 제가 2017년도에는 움직이지 않았을 때 거의 1차 파동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파동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잡아내지 못한 부분이고 1차 파동은 이제 놓쳤죠. 계속 이제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업황은 살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2차, 3차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이란 말 빼겠습니다. 갑자기 5G를 전 세계적으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그러면 자, 5G 인프라를 계속 이제 깔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파동은 거의 무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5G 관련된 무언가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밸류 매력이 좋은 애들이 뭔가를. 그런 걸 찾아가면 다음 파동들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2차 파동 대장이 거의 뭐 오이솔루션하고 유비커스 홀딩스 HFR이었어요. 다 잡아드렸죠. 다 요런 데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쵸? 자, 에이스 3차 파동 대장이 에이스테크 뭐 요런 것들도 이제 추천이 들어갔었지만 여기에서는 이거 뭐 봤다가 조금 이게 오버행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가들이 있어서 좀 애매한 포지션들이 잠깐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추천을 드리고 뭐 했던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업사이드로 묻히는 구간들이 왔을 때 이제 제가 다시 추천드리고 뭐 했단 말이에요. 자, 밸류 매력이 더 남아있으니까 어때요? 자, 오이솔루션 같은 거는 지금 고점을 못 들었죠.
처음에 올라갈 땐 얘가 더 셌잖아요. 에이스테크보다 더 셌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갈 땐 어때요? 자, 에이스테크는 고점을 뚫었고 얘는 고점을 못 뚫었잖아요. 상승 파동이 누가 더 세요? 자, 얘가 밸류 매력이 얘보다 떨어지니까 얘는 상승 여력이 한 대충 3만원, 4만원 밑에서 한 100% 정도 보였거든요. 100% 조금 넘게 보였는데 에이스테크는 그 구간에 한 200% 상승률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상승률이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적정 가치는 지금 28,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요거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부채라든가 이런 게 자, 오버행 이슈가 붙으면서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크거든요. 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약간 다운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면 되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것도 보면 어때요? 고점을 뚫어가면서 가는 거죠. 얘네가 제일 지금 대장이란 말이에요. 3차 파동에서는. 지금 에이스테크하고 서진 시스템이 대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들 막 올라오겠죠. 후발주들이 올라오면 이제 파동이 거의 끝자락이에요. 3차 파동이 거의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또 이제 리밸런싱을 한꺼번에 딱 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또 들어왔을 때, 자, 4차 파동을 또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5G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쫙 펴놔요. 이게 뭐 2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이거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밸류 매력이 제일 좋은 게 뭐냐를 찾는 거죠. 그걸 이제 골고루 담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갖고 있다 보면 다음에 이제 내가 주도 이제 대장주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G가 이쪽 산업이 지금 계속 될 거다 아닐 거다. 그게 중요하잖아. 이 업황이 이어질 거냐. 2017년도부터 지금 3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5G 파동은. 자, 중간중간에 조정만 있었던 거지, 중간중간 흔들림만 있었던 거지, 파동은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그쵸? 업황은.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서 스스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을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일론 머스크 다 아시죠? 이제 뭐 테슬라에 혁신을 불고 온 주인공이니까. 전 세계, 자, 신생기업인데, 뭐, 100년 된 기업들을 다 두르고, 지금 자동차 시가총액 1위를 만들어내고 있는 혁신의 주인공이죠. 자, 머스크가 또 다른 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기차는 대충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이게 현실이 된다 그러면, 2023년, 2025년에 통신 장비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할 거냐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2년, 3년, 5년 동안 무언가 흐름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스타링크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요걸 하고 있는데, 인공위성을 지구에다 더 쏴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뒤덮어버려요. 요렇게 되는 거죠. 지구를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뒤덮어가지고, 우주에서 쏘는 거야. 우주에서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기지국이고 뭐고 이딴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주에서 이렇게 쏴버리면 이제 뭐 해저부터 해서 전 세계에 다 이제 5G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되냐? 인공위성이 무슨 껌값도 아니고, 인공위성을 이만큼 돈을 나가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들을 막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진짜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테슬라가 적자고 뭐하고 하는데 기가 팩토리. 테슬라는 예를 들어서 뭐 주문은 미리 받아놓고 굉장히 대기 수요는 많이 있었는데 생산을 못 해줘서 문제였단 말이에요. 생산 시설이 없어서. 근데 기가 팩토리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할 거다 그랬더니 자동차 회사들이 다 웃어버렸어요. 일반 지금 기존에 하던 자동차 회사들이 다 웃어버렸다고. 웃어버렸다. 그리고 막 비아냥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동차 CEO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공상가야, 너는 조만간 망할 거다라면서 저주를 막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다 테슬라 밑으로 들어갔죠. 그런 자동차 회사들이. 기가팩토리에서 이거를 이제 자동화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생산량이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자동차를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뭐냐면 증설을 막 하고 있는데, 중국에다 증설하고 유럽에다 증설하고 있는데,
이 증설해가지고 생산하겠다 하는 양이 제가 그건 다 잊어먹었어요. 몇 대를 생산하겠다 그걸 잊어먹었는데 이제 무시무시합니다. 그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공상으로 막 떠들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X에서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태까지 없었던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이 돈을 아껴야 되는데 자 위성을 쏘면 끝이거든요. 그 전에 위성을 쏘면 끝이에요. 이거를 착륙을 시켜.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위성을 쏜 다음에 이게 다시 착지를 해요. 이 기술을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야 그 우주여행? 이런 프로젝트를 무슨 뭐 몇 년 후까지 만들겠다. 뭐 이런 2024년부터인가?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대충만 봐가지고. 자, 이렇게 뭐 2024년이니까 몇 년 안 남은 기간에 우주여행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주문을 받고 있어요. 자, 빨리 갈 사람들 빨리 신청해. 그럼 계약금 얼마 내고 빨리 2024년에 우주여행 갈 사람들 신청해 막 이러고 있다고. 지금 지금 우주여행에 대한 뭐가 잡혀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겠대 그냥. 근데 그거를 요런 것들로 현실로 만들어낸 이 기억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계 구석구석 어디든 간에 초고속 인터넷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이거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신기업들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든가 아니면 테슬라한테 돈 주고 사오겠죠. 이게 기간산업이니까 망하진 않을 것 같고, 이 위성에서 쏘는 요 데이터를, 요 와이파이를 사오겠죠. 뭐 1년에 얼마씩 주고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아니고 스페이스X에다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안 하려 그러는 나라들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할라. 난 됐어. 이거 필요 없어. 그럼 우리 그 우주에다가는 이제 이거 위성 보내지 마라고 할 수 있는 뭐 우주에도 뭐 국가의 그 자리가 있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요런 게 돼버리면 이게 법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7년에 이렇게 만드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법이 도와주면 이런 기술과 돈만 만들어지면 진짜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것도 자 우주여행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이제 투자금을 모아갖고 여기에서 이제 우주여행 간다는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뭐 여기 주문에 참여한 분들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부터 해서 뭐 오바마 대통령도 있다 그랬나? 아무튼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인사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아구리 좀 잘 털어가지고 투자금을 어떻게 쓱 해가지고 자 이제 마케팅도 하고 뭐하고 해서 테슬라처럼 어떻게 얼렁뚱땅 뚝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기술력은 하나하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는 너무 심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2020년인데 5년 후에 하겠다 이거를. 야 뻥치지마. 처음엔 다 그런단 말이에요. 테슬라도 그랬어요. 뻥치지마 그랬는데 이미 현실이 돼버렸어. 자동차 회사 중에 시가총액 1위야. 전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돈은 이제 가장 큰 회사보다 덜 벌지만 그거를 이제 점유율을 다 이제 잡아먹을 거라는 거죠, 테슬라가. 그걸 선반영해서 주가가 미리 가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요게 진짜 뭔가 진짜 될 것 같은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쵸?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현재는 이제 쓰는 비용보다 적거나 늘지 않는 선에서 땅끝 오지마을에서도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렇게 되게 되면 땅끝 오지마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집이 뭐 한 개, 두 개 있으면 요런 데는 어때요? 인터넷을 들어가려면 이거 한두 집 때문에 무슨 막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5G는 되게 촘촘하게 구축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되기가 되게 힘든데 요런 것까지 다 투자가 들어가갖고 기지국 깔고 뭐하고 막 이런 것 저런 거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인공위성이 더 싸다 라는 인식이 들어가게 되면 위성이 더 싸.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럼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테슬라니까 테슬라랑 협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현실화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런 기술들은 이미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비용인데
이 비용을 이제 국가에서 나서서 이제 뭐 하게 되면 이제 뭐 비용 걱정은 끝나는 거니까 시간 문제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일개 민간 기업이 한다니까 이제 우리들이 못 믿는 거지. 미국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믿어버린다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이미 기술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땅에다가 기지국 깔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위성으로 쏴버리게 되면 이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뒤덮어 버린다 그러면 인공위성으로, 그러면 진짜로 2027년도에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통신장비 기업들은 팔아먹을 게 없겠죠. 기지국 같은 게 필요가 없으니까. 기지국이고 뭐고 막 그 통신 장비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또 다른 시장이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그때 봐야 되는 거고,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앞으로 아무리 멀어도 앞으로 한 3년 5년은 남은 거 아니냐.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도 어떻게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가 보면 지금은 이제 뭐 4차 자율주행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5차 되면은 뭐 완전 자율주행이고, 인간이 뒤에서 이제 뭐 자도되고 자동차가 알아서 댕기는 그런 수준까지를 이제 4차 5차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2025년 2030년 대충 5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3년 5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5G 관련된 그 기업들의 비중을 줄일 때는 이게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언제 이제 멈출 거냐를 대충 생각을 해보면, 매출이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20% 막 30%씩 나오다가 성장률이 막 10%씩 둔화되고 5%씩 둔화되고 이게 2, 3년 흐르면서 매출이 크게 변화가 없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건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시점이 언제일까? 라는 거를 대충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대충 이제 빠르면 2023년. 이건 너무 빠른 것 같긴 해요. 이것보다는 확률이 더 높은 거는 2025년에서 2027년 정도면은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 결론은 뭐냐면 아직도 3, 4년은 남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정도 인프라를 깔리려고 그러면 피크는 2023년에서 2026년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요 정도가 되면 주가라는 거는 미리 땡겨서 다 선반영을 해놓고 버블 키워놓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구간까지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5G 관련주들은. 자율주행차가 길거리에 지금 막 전기차 돌아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는 거의 끝물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니까. 그러면 야, 지금 이제 2017년부터 순환매가 2020년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요만큼 온만큼 한 3, 4년 더 진행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3차 파동이었잖아요. 야, 이 6차 파동까지는 가겠네. 순환매가 6차 파동까지는 가겠네. 뭐 10차 파동까지도 진행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순환매 흐름을 이해를 할 때 업황을 미리 땡겨놓고 요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이 변화를. 큰 그림을 이제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이제 뭐 기업의 밸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추적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파동들도 다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 다 취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50% 70%만 뭐 챙겨도 어디야. 자, 1차 파동은 이제 회원분들한테 못 잡아드렸어요. 그쵸? 요거는 못 잡아드렸는데, 자, 2차 파동부터 3차 파동까지는 지금 잡아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대장주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3차 파동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고점 들어왔으니까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 들어올 때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정 들어오는 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동안 이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얘네들이 더 센데 요 두 개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4차는 지금 예상되는 기업들을 미리 추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형분들한테. 이게 여기서 조정이 한번 들어온다면 나중에 움직일 때 진짜 셀 것 같은 종목들을 추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 다음 흐름이 3개월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이 다음 흐름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흐름만 쫓아다니면 이런 큰 파동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순환매를 봐야 돼. 장기 순환매를. 사람들이 대부분 볼 때
자, 단기적인 순환매를 본단 말이에요. 뭐 심하면 하루, 자, 일주일. 진짜 순환매는 이거는 단기적인 부분들은 이슈에 연동이 돼가지고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건 변동성에 배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일 뭐가 올라갈지, 일주일에 뭐가 올라갈지, 물론 이제 운이 좋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막 집어내요. 그런데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확률이 한 뭐 60% 된다 그러면 장기 순환매를 맞출 확률은 90%가 넘어요. 저는 99% 맞출 자신 있어요. 한 1% 정도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99%는 좀 너무 많이 쓴 것 같으면 93%로 할게요. 93% 정도는 맞출 자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체크하기가 쉬운 거예요. 가치를 판단을 해서 결국 언젠가는 움직일 거다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되니까 장기적인 순환매를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 판단을 기준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가 상승했거나 무슨 뭐 다운사이드가 나갔고 밸류가 매력이 없다 그러면 점점점 밸류가 매력 있는 애들로 다음에 움직일 때는 얘네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매가 돈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야 소재가 좋대 그러면서 대한광통신이 막 움직이고 하다가 여기서 캐파 증설할 거야 유상증자 딱 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덤핑을 쳐버립니다. 그래갖고 캐파 증설 해놨는데 생산량이 많은데 마진이 안 올라오니까 자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대한광통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기업들은 이렇게 좋다가 야 갑자기 화웨이랑 또 이제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뭐하고 하면서 호재연이 붙어갖고 이 파동들이 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대감이 붙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밸류로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밸류에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순환매 흐름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일어났어요. 수십 년 동안. 아니 수십 년이 뭐야.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경제라는 거는. 그 과거 데이터를 싹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런 판단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도의 공부량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순환매 흐름이라 그러면 전부 일주일짜리 하루짜리 자 순환매가 돌아서 내일은 이게 좋을 거예요. 자 일주일에는 이게 좋을 거예요. 이딴 짓거리 하고 있다고 다 전문가라고 타이틀 달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개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잡아야 돼요. 이런 걸. 그러니까 요즘은 좀 사람들이 인식도 올라가고 뭐하고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 리딩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야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류가 돼야 돼요.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류가 돼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성과가 나니까요. 단기적인 이거는 깡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적으로도 안 좋아요. 단기적으로 흐름 쫓아다니고 변동성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깡통 날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변에도 안 좋은 인식을 펼쳐요.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주변에서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다 미친놈들이지. 지만 깡통 나면 되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이건 주식시장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다 찐따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저도 예전엔 다 찐따였고 찐따였다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각성을 하는 거죠. 만화책에서 보면 막 드래곤볼에서 보면 막 노란 머리 막 삐죽삐죽 쓰면서 각성하는 것처럼 각성을 딱 하는 거야. 찐따에서 벗어나는 거지. 이제 주류로 올라오는 거죠. 찐따에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때요? 자 롱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길게 질 수 없게. 수익률 폭도 굉장히 단기 수익이에요. 이거 100% 이런 거는 단타예요. 단타. 100% 수익률 이런 거 지금 회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단타인데 최대한 적게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을 제가 잡아갖고 회원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린 거는 왜? 이런 단타 수익도 내본 적 없잖아요. 회원분들은. 그래서 이 경험부터 만들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100% 200% 이런 수익률은 단타예요. 단타. 근데 보통 그 사람들보다 초단타죠. 뭐 3% 5% 수익을 보고 막 하잖아요. 단기 매매 하는 사람들은. 미친 짓거리예요. 이게 다. 나중에 이제 해다 보면 깨달아져요. 이거를 수익을 쌓아서 120% 막 200% 쌓으려고 하면 몇 번을 먹어야 되냐고. 이게 확률적으로 이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왜 작게 먹냐 이거야. 시간을 투자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시간 투자를 보통 기피를 해서 그래요. 야, 이씨, 무슨 말이야. 오늘 샀으면 내일 돈 벌어야지.
뭐 1년을 갖고 간다고? 6개월을 갖고 가? 3개월을 갖고 가? 이 미친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스스로가 미친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이제 리딩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회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요런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